한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것이다. 50년 전 일본의 예언자 키타노 다이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지도자 교체, 그리고 2025년의 극적인 변화까지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언된 미래 한가운데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예언이 당신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끝까지 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예언자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키타노 다이쇼는 누구였고 그는 어떻게 이런 정확한 예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키타노 다이쇼는 1920년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감을 지녔던 그는 40대에 영적 깨달음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겉보기에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조용히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지냈지만 그의 마음속은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명세나 제사를 원하지 않았고 단지 몇몇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박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예언의 진실성을 더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예언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키타노 다이쇼는 그의 핵심 예언을 담은 지구의 새벽이라는 작은 책을 펴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일본은 수조차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그 책에는 놀라운 정확도의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자전축이 서서히 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정확성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예측 불가능한 기후 패턴, 그리고 지난 10년간 급증한 자연재해들이 그의 말을 증명합니다. 키타노 다이쇼는 지정학적 변동까지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강대국들이 내부 문제로 약해지고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을 지목하며 분단된 반도 국가가 정치적 혼란기를 거친 후 새 지도자 아래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키타노 다이쇼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에 큰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된 정치적 격간, 이어진 사회 분열, 그리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 판도까지 키타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결국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물질적 성공보다는 영적 성숙을 중요시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키타노의 예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는 권력 남용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여러 정치 스캔들과 그에 대한 국민 반응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키타노는 이 혼란기는 필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문제들이 드러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키타노가 내다본 한국의 새 역할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영적, 문화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보면 이 예언도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키타노는 이것이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에서 2025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은 그저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에서 2025년은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그는 이 해를 인류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로 봤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키타노는 무엇을 본 걸까요? 키타노는 2025년을 지구의 에너지가 새롭게 바뀌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키타노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새로운 에너지 흐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최근 과학자들도 지구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키타노는 이런 물리적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사회와 정치도 변하게 되는 거죠. 키타노는 2025년이 한국에게 특별히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분단된 반도의 나라가 새 시대를 위한 씨앗을 심는 해라고 표현했죠. 이건 단순히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에요. 키파로는 한국인들의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고 이걸 통해 세계에 새 메시지를 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들이 보여야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단순한 재계의 거리를 넘어 한국의 가치관과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폭로가 되고 있거든요. 2023년과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치 키타로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혼란과 사회 갈등은 겉으로 보기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키타노가 보기엔 이건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는 진통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고 했죠. 최근 한국의 정치 스킨대, 사회 갈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이런 진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오래된 사고방식에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키파노가 가장 주목한 건 2025년 한국에 나타날 조용한 지도자예요. 그는 이 사람의 기존 지도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리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화려한 말솜씨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깊은 지혜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해요. 키파노는 이 지도자가 기존 정치 세계에서 각자게 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통해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정치인의 길이 아닌 문화나 영적인 분야에서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조용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키타노는 이 사람이 돈과 성공보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영광보다 모두의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강한 직감과 공감 능력이 있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죠. 이 지도자는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물질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으로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거래요. 이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걸 상징하는 거죠. 키파노는 이 지도자를 통해 한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조화와 균형, 내면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도 했죠. 이건 한국이 단순한 경제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세계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2025년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 중요한 해에 몇 달을 보냈어요. 키타노의 예언대로라면 올해 후반, 특히 가을과 겨울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래요. 그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많은 예언들이 현실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과 세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키타노 다이쇼의 2025년 예언은 한국이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하대요. 키타노는 새 시대가 오는 건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어요. 키타노의 가장 놀라운 예언은 바로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키타노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를 넘어서 영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거라고 봤어요. 왜 서피의 한국일까요? 키타노는 한국이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고통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가 세상의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한국은 식민지 시대, 전쟁, 분단,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경험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공감 능력을 길러줬다는 거죠. 키타노는 한국인들은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그 깨달음을 세계와 나눌 때가 왔다고 했어요. 또한 키파노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한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죠. 한국은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지는 발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타노는 한국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이런 균형 감각이 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이 될 거래요. 키타노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 특히 일본에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는 태평양의 불의 고리가 활성화되면서 이불은 큰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래요. 키파노는 일본의 전통적인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에너지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키타노는 구체적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 지역은 일본 남쪽 해안에 따라 있는 해저 협곡으로 일본 정부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키파노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의 기존 정치, 경제 체제가 큰 부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키타노는 이런 자연재해를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를 필요한 정화와 재조정의 과정이라고 봤죠. 마치 숲에 화재가 나면 처음엔 파괴적이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키타노는 자연의 변화는 인류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더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도록 이끈다고 말했어요. 키타노의 예언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이 영적 지혜와 새로운 의식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봤어요. 이건 한국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키타노는 한국 문화에 담긴 조화와 균형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 연장자 공경, 자연과의 조화 같은 가치들이 새 시대에 중요해질 거라고 봤죠. 또한 키파노는 한국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한국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혁신에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죠. 이미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독특하게 융합해온 나라예요. 키타노는 이런 한국의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봤어요. 그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한국의 유연성이 새 시대의 리더십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죠. 키타노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이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의 모델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는 분단의 상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의 화해와 통합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오랜 갈등과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키파노는 한국이 자국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갈등 지역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키타노 다이쇼가 그린 미래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돼요. 그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에 있다고 말했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키파노에 따르면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특별한 리더의 치전을 예언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일까요? 키타노가 예언한 이 특별한 지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키타노는 이 예언된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깊은 공감 능력을 꼽았어요. 그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은 지도자가 사람들의 진짜 필요와 고민을 이해하게 해줘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인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겸손함이에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구에 다른 이들에게 돌린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특성이죠. 이 사람은 인기나 명예를 좇지 않고 오직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한대요. 키타노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높은 의식 수준이에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물질적인 세계의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눈앞의 이익이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올 변화를 내다볼 수 있어요.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마치 산 정상에서 길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키타노는 이 지도자가 화합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이 사람은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재능이 있다고 말했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잖아요.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 지도자는 이런 분열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키타노가 강조한 건 이 지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사람은 지위나 힘을 원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성공 같은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키타노는 진정한 변화는 제도나 법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집단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거래요. 키타노는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꾸는 거죠. 키타노는 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고 했어요.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키타노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어요. 방법과 목적에 더욱 관심을 둔다는 거죠. 또한 기존 정치인들이 주로 외부적인 성과와 결과를 중시했다면 이 지도자는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했어요. 키타노의 이런 예언은 다른 예언자의 말과도 놀랍게 일치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파치키라는 예언자의 말과 키타노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파치키는 누구일까요? 그는 1960년대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영적 지도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감각을 지녔던 그는 40대 중반의 깊은 영상 중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파치키는 키타노처럼 유명세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영적 수행에 전념하며 가끔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예언을 나눴죠. 파치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진이 일어나기 6개월 전 3월 10일에경 일본 동북부 해안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언이 정확히 현실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파치키는 이 지진에 대해 자연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경고라고 봤죠. 파치키의 가장 최근 예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큰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는 태평양 바닥에서 일련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해류와 기후 패턴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예언은 키타노가 언급한 난카의 해구 지진과 놀랍게 일치해요. 파츠키는 이런 변화가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특히 흥미로운 건 파츠키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는 혼란의 시기에 반도의 나라가 안정과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건 키타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죠. 파츠키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지혜를 갖고 있으며 이 지혜가 새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타츠키는 키타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나타날 특별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영적 빛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죠. 또 이 지도자는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역시 키타노의 예언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파츠키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2025년 7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그는 이 기간 동안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3개월 동안의 대응이 향후 10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파츠키는 이 시기에 한국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며 이 결정이 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파츠키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자연재해나 정치적 변동을 넘어서 인류 의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는 물질 중심적 가치관에서 영적, 생태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가치관의 중심지가 된다는 건
키타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해요. 키타노와 파츠키, 두 예언자의 말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니까요.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특히 키타노와 타츠키 모두 언급한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카이 해구는 일본 혼슈 남부에서 스쿠쿠를 거쳐 규슈까지 이어지는 해저 지형이에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곳이죠. 일본 정부도 이 지역에서 규모 8.9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키타노는 이 지역에서 일어날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 재배치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키타노가 이 지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는 이런 자연재해를 단순히 파괴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한 정화와 재생의 과정이라고 봤죠. 마치 숲에 화재가 나면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키타노는 자연의 변화는 항상 목적이 있으며 더 큰 조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키타노에 따르면 이런 지진과 쓰나미는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영적, 사회적 정화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는 오래된 구조와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키타노는 진정한 변화는 종종 위기를 통해 찾아온다고 했어요. 키타노는 이런 재해가 특히 일본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는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또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중요성, 영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런 변화는 결국 일본 사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래요. 하지만 키타노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봤어요. 그는 한국은 이 위기의 시기에 안정적인 지원자이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한국이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키타노는 물리적인 준비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키타노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미리 상황에서 진정한 힘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개인화되는 추세지만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기에는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거래요. 키타노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키타노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키타노 다이쇼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해이며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언적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절안점에 서 있습니다.